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기상이변이다라는 말도 이제는 진보합니다. 이런 일이 잦기 때문에 이변이 아니고요. 이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기후가 바뀌었다. 올 때는 왕창 오고 안 올 때는 진짜 안 옵니다. 그래서 홍수, 폭우 이런 것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뭄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한 대역사 중에 한 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외국에도 말이죠. 물이 문제거든요. 요즘은 석유보다도 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깨끗한 물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래서 물값이 언젠가는 석유값을 이제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나라죠. 나라는 작고 땅은 넓지 않지만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청정수가 여기 정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의 영토, 국토 규모에 비해서 많은 물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이죠. 수자원이 항상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내수면이라 그러죠. 내수면 비율을 보면 1이 넘으면 좀 풍부하고 1이 안 되면 부족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0.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족한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 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가두는 보관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 귀한 줄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절대로 물이 풍부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내수면 비율이 말이죠. 1이 넘는 나라가 많아요. 심지어는 10몇 되는 나라, 7 이상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0.7이 맞을 겁니다. 0.7. 그 정도면은요. 물을 아껴 써야 되는 나라죠. 자, 그런데도 이제 그 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할 때요. 가장 먼저 벤치마킹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잘 살게 되었느냐. 이걸 이제 공부한다 그러고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이걸 배운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MB의 이명박 대통령의 이 4대강입니다. 원래는 한반도 대운하였죠. 그 한반도 대운하로 갔으면 그야말로 끝판왕급 효과가 났을 텐데 지금은 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그 한반도 대운하는 강 전체를 4대강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라도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강을 타고 여객선을 타고 그걸로 갈 수도 있고 화물선 타고 이렇게 물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다가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또 해놓을 수 있고 관광시설도 될 수 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역사였는데 워낙 반대를 하니까 한반도 대운하를 그냥 4대강 사업으로 그냥 축소시켰죠. 그나마도 그것도 반쪽을 했죠. 본류만 해놓고 갔잖아요. 본류만. 근데 원래 MB의 4대강은 본류만큼 또 중요한 게 지류지천이거든. 지금 물 난리 나는 것도 전부 지류지천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물그릇이 없다 보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4대강 본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 홍수도 안 나고 가뭄도 그 주변에서는 안 나요. 물그릇이 워낙 크니까. 자,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말이죠. 진짜 헐값에 했습니다. 저렴한 돈 22조 정도 된다 그러죠. 지금 그 4대강 사업, MB가 했던 그 사업을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100조로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100조로도. 그 당시 왜 그렇게 헐값이 했는가 하면요. MB가 그런 계통의 인물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건설 계통에서 진짜 잔뼈가 굵은 인물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건설 업체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MB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익 남기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다 공사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현대를 비롯해서 많은 업체가 그때 거기 이제 동원됐었죠. 근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큰 사업인데 후에 뒷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뇌물 먹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실 공사다 이런 것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거대 토목공사 중에 가장 잘 된 사업이 그거라고 봐요. 청계천도 물론 대단합니다만 4대강. 외국인들이 와서 청계천 보고 놀라운 어떤 그런 장면들 많이 연출하죠. 세상에 이 거대 메트로폴리탄 안에 이런 곳이 있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좌파들도 이제 더 이상 청계천은 씹지 못해. 워낙 외국인들이 오면 좋아하니까 우리 국내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심지어 좌파들도 가서 말이죠. 그 청계천에서 앉아서 놀고 그런 거 많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벤치마킹 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
4대강, 청계천 이런 것들. 좌파들이 이걸 지우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 청계천은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빠져나갔고요. 제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이제 버스 교통 환승 체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것 또한 외국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태클을 못 걸잖아요. 워낙 좋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논란이 되는 게 이 4대강이잖아요. 그래서 걸핏하면 문재인 때도 그랬고 이재명도 4대강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죠. 뭐 자연으로 되돌린다. 4대강 보를 파괴한다. 해체한다. 수로를 개방한다. 문을 열어놓는다. 근데 말만 저러지 절대 못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 4대강의 위력이 또 드러났잖아요. 저들은요, 저거 하려다가 주민들로부터 박살나요. 그쪽 주민들이 반대한다니까. 심지어 영산강에 있는 거기 4대강, 전라도 사람들도 4대강 뭐 해체하는 거 반대야. 그런데도 자꾸 꾸역꾸역 자꾸 뭐 어떻게 한대. 반대한대. 그리고 이제 그걸 없애겠다고 자꾸 떠들고 있는데 자연 회복이든가 자연 복귀 이런 프로그램이래요, 그게. 가짜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요, 나라를 맡을 어떤 자질도 능력도 조건도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로지 사음박질만 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봐야죠. 흑백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냥 권력 다툼, 그 투쟁만 할 줄 아는 세력이다라고 봐야죠. 그들에게 나라를 덜컥 맡겨놓으면 잘 될 것으로 이제 보는 그런 국민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몇 번 겪어봤잖아요. 절대로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외교 무대, 국제 무대에 나가면 그저 왕따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들을 내는 그런 집단이다,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자, 산이 우우 울다 순식간에 와르르 참혹한 산청 산사태. 지난번에 산불로도 이게 난리 난 곳인데요, 산청이. 여기 참 좋은 데인데, 정말 수려한 어떤 자연 경관도 있고, 지리산도 가까운 그곳 아닙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연거푸 큰 어떤 자연의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것은 인재로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이 거대한 폭우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전 국민들을 상대로 대피령을 내렸다고 할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관련된 뉴스를 쭉 보게 되면 전례 없는 괴물 폭우에 전국 쑥대밭, 인명 재산 피해 눈덩이 이런 게 있고요. 가평, 산청 이런 곳이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평도 지금 그렇다 그러네요. 충남 광주에서는 수해복구 구설담. 이번에 광주도 물바다가 되었더군요. 광주도. 때문에 앞으로는 말이죠. 이 물관리, 치산치수라 그러죠. 이거 정말 잘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잘했던 대통령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그런 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대본 사망 실종 28명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자, 이런 뉴스가 쫙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이게 산사태 사진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이렇게 토사가 막 이렇게 허연 속살을 드러내듯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무너질 때 무너지는 원인은 대부분요. 이 땅을 잡아주는 힘이 없어 그래요. 그걸 뭐가 잡아주느냐? 나무가 잡아주거든요. 근데 나무가 울창한 데서는 산사태가 거의 안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산사태가 일어난 곳은요, 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엄청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이거죠. 이거. 태양광입니다. 모든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산사태는 대부분 이런 태양광 패널이 작용한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산에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이 있습니다. 주로 전라도, 경상남도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강원도도 꽤 많다 그러죠. 이걸 공중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그야말로 흉물 그 자체더라고요. 이 태양광을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도 태양광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물론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은 거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법이 벌써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기를 한전이 무조건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 중에는 소위 이제 돈벌이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에 브로커들이 있는 거죠. 브로커들. 그 브로커들이 주로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혹은 지금 민주당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인맥들이
지금 여기서 한 자리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동영도 이 태양광 사업 그 동생이가 뭔가 하고 있었던 게 또 드러났었죠. 그런 식으로 지금 문어발처럼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태양광에 들어가는 패널이 거의 대부분 뭐 거의 90% 이상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이 태양광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아지는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전체의 약 55%가 산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요. 산에. 심지어는 호수에도 뭐 연못에도 뭐 이렇게 저수지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바다에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무슨 관공서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주차장 시설이나 그 저기 옥상에다 전부 이런 걸 해놨잖아요. 소규모로 해놓은 태양광은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볼만해요. 근데 대규모로 해놓은 것들은 그야말로 흉물 그 자체죠. 여기 패널이 말이죠. 이게 절대 환경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오래 놔두다 보면요 많은 비를 맞게 될 것이고, 이 빗물이 흐르게 되면 여기 패널이 갖고 있는 유독한 물질들, 화학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땅을 오염시키고,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지하수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이걸 갖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어떤 환경단체도 이걸 갖고 문제 삼지 않더라고. 태양광을 오히려 더 늘리자라고 운동하는 게 그들 환경단체죠. 신재생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환경단체입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땅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에도 이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지금도 재앙을 겪고 있지만 더 큰 엄청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많은 뉴스가 나와 있잖아요. 뭐 이번에 태양광 관련한 어떤 피해 같은 것은 아직 뉴스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지에서는 그런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그런 뉴스도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태양광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 태양광에 적합한 나라는 일단 땅이 커야 돼요.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무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좌우지간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소규모로, 아주 소규모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한 안전하게 그것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와, 이 태양광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산림청, 횡성 산사태 원인은 태양광, 이런 식으로 잇따른 장맛비에 태양광 설비 주변 산사태, 이런 큰 폭우가 오고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러면요, 이 태양광 패널들이 또 이게 날아가고 뭐 여기 붕괴되고 뭐 이렇게 파손되고 난리 납니다. 이거 관리비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 이거 보면 전부 파손된 거 이렇게 많잖아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말이죠. 최근에 제가 이 관련 기사 나온 걸 보고 거기 이제 네이버 댓글 몇 개를 보니까요. 전례 없는 폭우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총리, 의장, 대통령 3명이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이 사진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거기는 김민석이, 우원식이, 그리고 이재명 요 3명이서 서로 낄낄거리면서 뭔가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앉아 있었다. 거기에 우린 현장파라는 드립이나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요, 자신들은 실전에 강하다. 우리는 현장에 강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물론 현장에 강하겠지. 거기서 말하는 그들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그냥 대모질하는 그 현장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걸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장파라면 빨리 피해 현장 가서 국민들을 보듬어 주고 뭐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완전 주댕이만 까고 있었다. 노가리만 까고 있는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내란, 뭐 탄핵, 뭐 계엄, 뭐 그걸 떠들면서 소위 이제 반대편이라고 하는 정치 반대편 쪽에 사람들을 뭐 억압하고 족칠 줄이나 알았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은 거의 없다. 국민 주권에 대해서도 거의 개념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사실은 평등을 외치지만 훨씬 더 계급화되어 있어요. 거긴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저쪽은. 자, 이렇게 되니까요, 지들이 왜 정권을 잡았느냐, 도대체 정권 잡은 이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니들이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뭐냐,
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이거는요, 다소 인재적 측면도 있는 게 맞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것은요, 이것은 완전히 저쪽 좌파 카르텔이 만든 작품이다. 그리고 산사태도 그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산청 군민들 참지 마십시오. 참지 마세요.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 큰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